대성마이맥 불꽃남자 NK의 이번 6월 모평 통합과학 총평 및 해설 강의입니다. 그래서 일단 총평을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쌤이 보는 모평에 대한 총평은 말이야. 일단은 이거야. 난이도는 적절하다. 뭐 아주 어려운 킬러 문항은 없지만 난이도 중과 중상이 고루 섞여 있는 이제 대치동 주요학교 내신문항과 비교 시에 딱 난이도 중에서 중상.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고1이고 고3이 돼야 이제 수능 과목으로서의 모의고사가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이었다. 그 다음에 평가원식 추론형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예를 들어 지금 요 17번을 보면 말이야. 이게 평가원식 추론형이라는 게 평가원에서 원래 생명과학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요런 표에 물질과 특징을 줘. 그 다음에 이를 매칭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다 주는 게 아니라 요렇게 물음표가 있어.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 이 세 물질에 대해 각각의 특징에 대해 O냐 X냐를 갖다 판단을 한 다음에 이 표에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평가원, 추론형 문항입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거는 뭐냐? 탐구활동이잖아. 이게 또 전형적인 평가원 추론형 스타일이에요. 탐구활동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를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 이것은 어떤 과정이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나름 평가원 스타일의 추론형 문항을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에 적용하려고 시도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원 간 연계 시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보면 그 내신 문항들에서 보면 어려운 문항이 나와도 되게 이제 그 단원에 국한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나름 왜냐하면 과목이 통합과학이잖아. 그러니까 단원 간 연계를 시도하려는 이런 트라이가 있다. 그래서 5번, 11번, 12번, 21번 같은 경우에 5번이거든? 별건 아니야. 아직 너희 1학년 모의고사니까 그렇게 뭐 심각하게 연계했다 이건 아니고 봐. 당뇨병에 대한 설명이다. 이 내용은 지금 대단원 1에 관련된 거라고요. 과학의 기초. 근데 여기 기억에 인슐린이 있거든요. 이 인슐린은 호르몬이란 말이야. 호르몬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거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잖아.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왜냐하면 단백질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다는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 즉 대단원 2에 나오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름 연계하려고 트라이했다. 대단원 1과 대단원 2를 연계하려고 트라이했다. 예를 들어 이제 요것도 별건 아닌데 별의 진화 과정에 관련된 문제거든. 별의 진화, 원소의 생성. 근데 이제 나름 그 단원과는 다른 단원인 원소의 주기성 단원에서의 전자 배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름 연계하려고 트라이는 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거는 되게 많이 하는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트라이한 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별의 진화에 관련된 문제, 원소의 생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나름 같은 조, 원소의 주기성 부분하고 연계하려고 트라이했다. 요거는 이제 주기율표 얘기면서 주기율표의 화학결합 그리고 분자의 특성 이것도 나름 이제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결합 소단원으로는 갈리는 거거든. 그걸 이제 하나로 묶은 거 이건 뭐 너무 일반적인데 나름 여기 나오는 O를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이다. 이거는 이제 별의 진화 원소의 생성 앞부분에 나오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줘야 되거든. 아니면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의 규칙성
거기 앞에 나오는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나름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결합하고 연계하려고 트라이했다. 21번 규소와 규산형 광물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 공유결합이 있다. 나름 화학결합하고 연계하려고 트라이했다. 그 다음에 규소라는 게 물질의 정기적 성질에 보면 반도체란 말이야. 순수 반도체. 그럼 물질의 전기적 성질과 연계하려고 트라이했다. 그지? 심각한 연계는 아니야. 근데 이제 나름 트라이를 하려고 추구하고 있다. 너희가 이제 고3이 됐을 때는 이런 연계 문항이 킬러가 될 확률이 많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6월 모평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를 뒤로 하고 이제 해설 강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가보죠. 자, 다음은 측정과 어림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다. 자, 측정은 질량, 길이 등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해서 수치, 단위로 나타내는 활동이야. 맞죠? 기준이 되는 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필요하고 수치가 필요하니까 학생 A는 맞습니다. 학생 B, 측정할 때는 저울, 자아 등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 맞죠? 어림을 통해 대략적인 질량이나 길이 등을 추정할 수 있어. 맞죠? 어림은 필요하죠. 어림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측정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짜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A, B, C 뭐 5번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맞춰야지, 그지? 2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정육각형의 거울 18개를 이어붙인 거대한 주경이 달려있다. 주경의 지름은 6.5m, 허블 우주망원경의 2.7배이며 집광 면적은 25제곱미터에 이른다. 자, 기본량 뭐가 있다고 그랬어? 시길질전 온광물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시길질전 온광물. 일본의 시길질전이라는 지역의 온광물, 온천에 광물이 들어있어서 뽀송뽀송하단 말이야. 시길질전 온광물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 양. 지름이라는 거는 길이로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이다. 니은. 면적 맞습니다. 얘는 미터의 제곱이잖아요. 길이에서 유도된 유도량이 되는 거죠. 니은은 맞고요. 디귿. 거시세계 관측에 사용한다. 지금 우리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결국은 우주를 갖다 관찰하는 거니까 이거는 거시세계 관측에 사용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느드 답은 5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요것도 맞아야지. 다음에 3번. 길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사례. 지구에서 레이저로 빛을 쏘아 빛이 달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왜냐하면 광속, 빛의 속도는 상수잖아.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원자힘 현미경을 사용해 흑연 표면에 있는 탄소 원자 크기를 측정한다. 미시세계를 관찰했네요. 그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은 여러 개 위성에서 오는 신호의 시간차를 이용해 수십 개의 위치를 파악해 이동거리를 측정한다. 가는 시간을 이용하면 거리는 빛의 속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력이 있고 지금 반사돼 걸리는 시간을 t로 하면 얘를 2로 나누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이게 뭐야?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빛의 속력을 이용해야 돼. 기억은 맞고. 가가 나에보다 작은 규모의 길이. 나가 작은 규모죠. 나가 미시세계고
가는 것이 세 개잖아. 그러니까 니은번은 뭐야? 틀렸죠. 디귿. 다에서 이동거리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결국은 이 전파를 쏘는 건데 전파도 빛이 파장에 따른 분류기 때문에 결국은 빛의 속력을 이용해야 되는데 결국 거리를 재려면 시간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GPS는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위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걸 수신하는 거니까 수신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못하면 거리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3개의 위성에서 미니멈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겹치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의 수신기를 이용해서는 오차를 갖다가 보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시간 측정이 정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4번.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 낮 동안의 태양의 위치 변화. 나는 사람의 심장박동. 다는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 해시계? 뭐 가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림자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앙부일구. 그 다음에 현재 국제 공통의 시간 측정 표준은 오메? 사람의 심장박동을 이용한다고? 사람의 심장박동은 사람마다 일정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감정에 따라 심장박동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안 되지. 다지. 세슘 원자 시계잖아요, 이거. 그지? 그래서 현재 국제 공통 시간 측정 표준. 글을 볼 때는 이 세슘 원자 시계를 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가를 이용한 시간 측정이 어떻게 달을 이용한 시간 측정보다 정확하겠어요. 이건 아닌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5번. 당뇨. 아이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당뇨. 당뇨는 혈당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쉬루 포도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르몬 인슐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총평에서 인슐린은 주성분이 단백질, 그러면 단위체는 아미노산 이렇게 되는 거죠. 인슐린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건데 혈당량을 낮추지 못하니 혈당량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당뇨에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인슐린이 나와도 인슐린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표적기관에서 수용체가 인슐린을 갖다가 결합을 해야 신호가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슐린이 표적기관에 왔는데 수용체와 제대로 결합이 안 된다면 그 또한 당뇨가 발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8시간 이상 공복 후 측정한 혈중 포도당 농도가 126mg/dL 이상, 이게 당뇨병 진단 기준 중 하나이다. 그럼 이거는 측정 표준이 활용된 사례로 볼 수 있죠. 수치와 단위에서. 그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mg/dL. 얘는 기본량의 단위는 아니죠. 일단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을 써야 되고요. 부피의 기본 단위는 길이, 기본량의 단위인 미터로부터 유도된 미터의 세제곱을 써야 됩니다. 따라서 mg/dL는 기본량의 단위가 아니죠. 유도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답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6번.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화면의 일부다. 71.5dB이네요. 그죠?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는
디지털 신호이다.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는 연속적이잖아요. 그건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신호. 이 스마트폰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다. 그 센서가 있기 때문에 소리의 세기가 측정된 거죠. 니은은 맞고. 다음에 디귿, 데시벨. 데시벨이라는 게 소리의 세기를 나타낼 때 쓰는 측정 표준이죠. 표준 단위가 되는 거죠. 데시벨이. 맞습니다. 답은 느드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7번.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를 나는 가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 것의 일부를 나타낸 거다. 가와 나는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 가가 아날로그. 그 다음에 이렇게 불연속 0과 1의 이진법으로 나타내는 게 디지털 신호. 그죠? 그러면 가는 아날로그. 나는 연속이 아니잖아요. 나가 가보다 손상되기 쉽다. 전송 과정에서 아니지. 전송 과정에서 손상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저장이 손쉽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우리가 저장하고 전송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7번의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빅뱅 얘기죠.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과정. 지금 보니 B는 아이고 여기 보니까 핵에 전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B는 뭐야? 원자가 생성된 거예요.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 경계가 38만 년으로 봐야 되겠죠. 빅뱅 후 38만 년. 그지? 지금 A는 쿼크와 전자, 기본 입자만 존재하다가 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네요. A는. 그지?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는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쿼크와 전자가 있는 거니까 전자는 여전히 있고요. 쿼크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된 거지. 빅뱅의 핵심은 뭐야? 그러니까 B가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시기, 원자가 생성된 거죠. A는 쿼크가 결합한 시기,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시기가 되는데 결국 빅뱅의 핵심은 뭐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점점 식는다. 그러면서 우주의 밀도도 낮아진다란 얘기죠. 그지?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B에서가 더 낮죠.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헬륨 원자핵은 여기 있네요. 여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3분. 여기가 헬륨 원자핵이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B에서 수소 헬륨 원자 여기 있잖아. 얘가 수소, 얘가 헬륨. 수소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2번이죠. 오케이. 다음에 넘버 9 스펙트럼 얘기입니다. 무조건 쌤이 핵심이 뭐라 그랬어? 통과하면 흡수다. 통과했잖아 여기를.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의 검은 선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고 고온의 기체가 나 혼자 쏜다. 이게 방출 스펙트럼. 검은 바탕에 밝은 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학생 A는 틀렸습니다. 기체 X. 기체 X 여기야.
거기에는 뭐다? 헬륨이 존재한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요게 고온에 여기에 헬륨 기체라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기억해 보면 헬륨의 방출선과 일치하는 선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흡수선을 볼 때 저온의 기체 X에는 헬륨은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따라서 X에는 헬륨이 존재해 학생 B는 맞습니다.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별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학생 B와 C가 맞습니다. 9번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번 태양계 형성 과정.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며 수축한다. 수축하는 성운의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주변부에는 원시 원반이 형성된다. 그죠? 중심부는 중력에 의해 계속 수축되고 그 다음에 주변부는 원심력에 의해 납작해져서 원시 원반이 형성되는 겁니다. 원시 원반에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지고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태양계 성운은 성운설, 우리 나선은하의 나선팔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원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태양계 성운에는 여러 가지 무거운 원소들도 소량이지만 포함이 돼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성운의 중심부 온도는 점차 높아지죠. 왜냐하면 원시 태양이 되어가는 과정에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원시 지구는 미행성체들의 충돌에 의해 성장해 형성되는 거죠. 맞죠? 답은 그드, 미행성 충돌에 의해 마그마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맞다. 그드. 10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1번 중심부의 수액융합 반응. 중심부의 수액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 주계열성이죠. 나는 수원자 원자 AB의 첫 번째 전자껍질과 두 번째 전자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나타냈다. A는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가 들어있어. 2번에 헬륨이지. B는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도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4개니까 4번에 베릴륨이야. 그지? 그러면 가의 중심부, 주계열성인 태양의 중심부는 수액융합에 의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죠.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와 B는, A는 헬륨은 18족, 그 다음에 베릴륨은 2족입니다. 그죠? 같은 족 아니죠. 가의 중심부,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탄소 그리고 소량의 산소 정도까지 만들어집니다. 철은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아웃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지? 12번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지. 이걸 안 외우고 시험 볼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용감한 거야. 하하리베, 리베, 비키니, 오프너, 나마 알지? 펩시콜라. 그지? 줄줄이 나와야 되는 거야. X는 리튬, Y는 염소, X는 Li, Y는 Cl. 그러면 X와 Y가 화합물을 만들 때는 금속과 비금속, 이온결합, 1쪽은 플러스일까의 양이온이 되고 옥텟이 되기 위해 17쪽은 마이너스일까의 음이온이 되죠. 옥텟이 되기 위해. 그러면 LiCl 1대1입니다. 1대1. 2대1이 아니죠.
기억은 X와 O네요. X와 쌤은 Y인 줄 알았다. LI와 CL은 1대1이 맞죠. 근데 여기 보면 X와 O입니다. 그러면 X는 LI고 근데 왜 얘는 그냥 O로 줬을까요? 얘도 뭐 X, Y, Z 이래도 됐을 텐데 그죠? 하여튼 O. 그러면 이때는 X, LI와 O라고 하면 LI는 1쪽이니까 옥텟이 되기 위해 플러스일까? O는 16쪽이니까 옥텟이 되기 위해 전자 2개를 먹어야 되죠? 그러면 LI 뿔과 O 이마가 이온결합을 형성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크로스 크로스. 중성을 만들기 위해 숫자를 그럼 LI2O네요. 그러면 LI와 O는 2대1의 개수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네. Y2. Y는 Cl 할로젠 원소. 다망황록 젓갈 보라. 그지? Cl2는 황록색의 기체입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O. 이게 그냥 또 산소로 했어요. 산소는 지각에서 1등. 지각하면 빨리 오시오. 오시알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체는 뭘 마신다고? 산탄수. 질 좋은 걸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건 공통으로 뭐야? O가 되겠습니다. 다 맞네요. 12번의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3번. 다음은 원소 X에 대한 자료다. X는 3주기. 근데 물과 격렬히 반응한 다음에 이미 알칼리 금속이 뜬 거야, 이게. 응? 그리고 여기 봐. X 뿌리래잖아. 그럼 이건 1쪽이야, 1쪽. 3주기에 1쪽이면 11번의 나트륨이죠, 나트륨. 응? 그러니까 NaCl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X는 11번의 NA입니다, NA.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면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내죠. 그지? 그러니까 X는 11번 나트륨 3주기에 1쪽. 전자 껍질은 3개. 마지막 껍질에 원자가 전자 하나. 답은 2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요게 11번 나트륨의 전자 배치입니다. 그지? 자, 다음에 14번. 물질 A와 B의 전기전도성. 이건 뻔한 거잖아. 결합을 전기전도성으로 구분하는 거잖아. 설탕은 C12H2Ne2O11. 이거 비금속만으로 된 공유결합 물질이고, 염화나트륨의 NaCl,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결합 물질이고. 그지? 그 다음에 B는 포도당 C6H12O6, 비금속만으로 된 공유결합 물질이고, 염화칼륨은 KCl, 금속과 비금속으로 된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커에 고체 상태의 A와 B를 넣고 전기 전도성 측정기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한다. A와 B가 들어있는 비커에 증류수를 넣고 완전히 녹인 뒤 전도성 측정기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한다. 오케이. 가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의 가짓수 기억. 나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의 가짓수 기억. 자, 봅시다. 고체 A는 설탕과 염화나트륨 중에 하나예요. 근데 B는 포도당과 염화칼륨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서 가는 전부 다 고체야.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도성이 없어. 그지? 공유결합 물질도 고체일 때는 전도성이 없어.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가에는 고체 상태로 넣은 거거든요. 고체 상태에 A와 B를 넣었거든. 근데 A가 둘 중 하나고 B가 둘 중 하나인데 중요하지 않아. 왜? 공유결합 물질은 원래 고체일 때 흑연 같은 극도의 예외를 빼곤 전도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도 고체일 때는 양이온, 음이온이 확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계속 반복되면서 3D 구조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온들이 움직일 수 없어. 전도성이 없거든. 그럼 가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모두 전류가 안 흐르는 거지. 그죠? 얘네는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체 A가 둘 중 하나고 고체 B가 둘 중 하나. 말을 잘 읽어야 돼. 글을. 둘 중 하나고 둘 중 하나지만 일단 뭐가 되건 전류 안 통한단 말이야. 그러면 A와 B가 둘 다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보니까 나가 기역이 둘이야. 기역이잖아, 이게. 그러면 나에서 수용액인데도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거든.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통해요. 그럼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건 둘 다 뭐야? 공유 결합 물질이야. 그러니까 A가 설탕이고 B는 뭐야? 포도당이란 얘기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쏘리. 지금 여기서 전류가 여기는 흐르는 물질이네요. 그치? 전류가 흐르는 물질. 그러면은 설탕 포도당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물질은 뭐야? 이온 결합인 NaCl과 KCl이 돼야지. 그치? 이렇게 돼야 되겠네. 위에는 흐르지 않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네요. 아래는 흐르는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온 결합 물질인 NaCl과 KCl이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이고. 나에서 A는 NaCl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분자라는 용어는 공유결합 물질 중에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셀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야. 이건 중요한 지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는 KCl은 이온결합 물질이죠. K뿔과 Cl-로 되어 있는.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15번. 그림은 분자 가와 나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거다. 쌤이 하는 법 다 알려줬지. 이거 여기 보면 이중결합. 가운데 있는 애는 결합, 공유를 4개 하고 있으니까 옥텟이 되기 위해 4개 공유했으면 14족. 그러면 C죠, C. 그 다음에 얘는 2개를 공유해서 옥텟이 됐으니까 16족. 2주기, 껍질이 2개니까 5족. 얘는 단일 결합 둘. 누가 봐도 얘는 1주기에 있는 수소고 얘는 2개를 공유한 거니까 16족의 2주기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가가 CO2, 나는 H2O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CO2. 가에서 모든 원자는 C나 O는 옥텟을 이루어 네온과 같은 배치를 갖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합니다. 맞고 디귿. 공유하는 전자쌍. 가는 공유하는 전자쌍이 4개예요. 공유 전자쌍이. 2개. 얘는 공유 전자쌍이 1개, 2개밖에 안 되죠. 같지가 않죠. 따라서 맞는 거는 니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쭉 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16번. 가는 규산염 사면체 구조를, 나는 규산염 광물인 휘석의 결합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다. 우리가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사면체. 이게 단위체거든. 그지?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의 중심 원소는 Si. 그 다음에 요 둘러싸고 있는 게 O지. 그러니까 A는 Si, B는 O가 됩니다. 휘석은 가미가크 석장데스다. 감휘. 얘는 단사슬 구조가 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A는 규소, B가 산소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나는 단사슬 구조죠. 일렬로 쭉 연결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한 줄로 길게 이어진 단사슬 구조 맞고요. 나에서 규산염 사면체는
산소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규산염 사면체와 규산염 사면체가 가운데 산소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7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되게 평가원에서 생명과학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렇게 가죠. 봅시다. 규산염, 단백질, 핵산이라는 물질에 대해 특징들이 있습니다. 유전 정보 저장 또는 전달. 그 다음에 생명체의 구성물질. 간은 일단 모르니까요.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건 DNA, 전달하는 건 RNA잖아요. 그건 핵산이거든요. 얘는 맞고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생명체의 구성물질이다. 단백질과 핵산은 생명체를 구성하지만 규산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X 아니다가 얘가 규산염 광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의 동그라미인 건 핵산이란 말입니다. 그럼 B는 자동으로 단백질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생명체 구성물질이다. 핵산은 O죠. 그 다음에 단백질도 O죠. 규산염은 아니고요. 그러면 유전 정보 저장하거나 전달한다의 이 물음표 C도 X입니다. 근데 가를 보니까 특징인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핵산, 단백질, 규산염이 다 O예요. 그럼 문제에 나오겠죠. 가로 어떤 게 적합한 게 뭐냐? 뭐 이런 거지. 원자가 전자수가 4인 원소가 있다. 가에 해당한다. 자, 원자가 전자수가 4라는 건 뭐야? 14조 원소란 얘기입니다. 핵산이나 단백질은 유기물, 탄소화합물이라고 하죠. 규산염 광물은 중심원소가 규소입니다. 얘네 다 14족이죠. 그럼 전부 다 동그라미가 맞아. 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기억은 O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B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지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DNA를 구성하는 염기 사이의 결합 규칙성에 대한 탐구 활동이다. 이제 이런 게 조금 이제 특이한 유형이 되는 거죠. 탐구 활동. 여기 있는 대로 해.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해. 이런 거거든. 그래서 되게 이제 문제들이 좀 길죠. 수능에는 이제 이런 게 복잡한 형태로 꼭 나오게 되겠지. 그림은 상보적인 단일가닥 1, 2로 구성된 DNAX다. 얘는 DNA니까 상보, GC, AT, AT, GC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사이토신과 타이민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X의 아데닌은 3개 존재한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아데닌이 2개 있어. 그럼 아데닌이 3개 있으려면 이 중에 A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A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상보적으로 맞은편엔 T가 하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니은이 타이민. 왜냐하면 여기 기억은 2개고 니은은 하나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사이토신이어야 여기에 뭐야? A가 들어오고 여기에 G가 들어오면 아데닌이 3개가 되는 거죠. 이 얘기가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사이토신, 니은은 타이민입니다. 그러면 원의 염기 배열 여기네요. 그러면 아데닌이 가표를 이용해 원의 염기 배열을 숫자 14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게 염기 배열이라는 거네요. 이게 뭐 수가 아니라 배열이에요. 근데 뭐가 되건 하여튼 A가 2개 있고
G가 두 개 있고 C가 두 개 있고 T가 하나 있어.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요렇게 매칭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은 지금 여기 봐. 213431 자, 가는 213431이래. 2가 구한이냐? G. 1이 아덴이냐? A. 34312. 2134312.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GA로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뭐야? 그 다음이 밑에 가닥 2는 CTG로 시작하거든. 근데 얘는 21, GA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가가 뭐냐 하면 가닥 1이란 얘기죠. 이게. 맞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GA, CTCAG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3번이 사이토신이네. 4번이 뭐야? 타이민. 숫자 4가 타이민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죠? 213431의 의미는 GACTCAG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나가 가닥 2를 의미하는 거고요. 나는 CTGAGTC니까 맞죠? 구태여 이제 이걸 갖다가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 C가 사이토신이 숫자 3이고 타이민이 숫자 4니까 G는 2, A는 1, G는 2, 타이민은 4, 사이토신은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가닥 1은 213431인데 얘는 3421 243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네. 됐지? 자, 그러면 이게 마주보는 염기는 숫자의 합이 A땡인 경우에만 결합한다. 그게 상보적 수결합이란 얘기고요. 그러면 G와 C, 2와 3, A와 T, 1과 4, C와 G, 3과 2, T와 A, 4와 1 뭐야? 이 숫자의 합은 상보적인 수결합이고 숫자의 합은 뭐야? 5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A땡이 5가 되는 거지. 2의 염기 배열을 표의 숫자로 나타낸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사이토신. 니은은 타이민입니다. 기억이 사이토신. 기억은 틀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A땡은 O이다. 맞아요. X에서 기억. 기억은 사이토신이에요. 그럼 사이토신은 몇 개 있냐? 사이토신. 몇 개야? 4개. 맞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의 개수. 사이토신은 4개가 되네. 답은 뭐야? 니은 디귿해서 4번 되겠습니다. 그죠?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19번. 그림은 태양 전지판을 나타냈다. 태양 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반도체예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구리 도선은 당연히 도체죠. 그 다음에 전선의 피복은 절연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전지는 반도체를 이용해 제작이 되고 니은, 구리 도선은 도체이기 때문에 도체는 당연히 저항이 제일 작죠.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도 저항이 작습니다. 디귿, 절연체는 도체에 비해 자유전자가 거의 없죠. 맞는 것은 19번은 기억 1번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20. 단백질 X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네요. 기억은 X를 구성하는 단위체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아미노산. 당연히 단백질은 아미노산 간의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합니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땡,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라 아미노산이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X, 단백질. 계속 얘기한 거잖아.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와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맞죠?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기능이 결정된다. 그냥 바이블이야, 이 문장이. 답은 그드. 20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1. 가는 규소를, 나는 규산형 광물의 한 종류를 나타낸 거다. 자, 가는 규소예요. 규소는 순수 반도체잖아. 순수 반도체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렸었잖아. 얘는 준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규산형 광물은 규산염 4면체가 단위체거든. 규산염 4면체는 보면 규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독립형이 아닌 복잡한 구조를 이룰 때는 이 산소들을 공유하면서 규산형 광물로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와 나에는 당연히 공유결합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서 가를 얻을 수 있다. 규산염 광물에서 규소를 얻을 수 있죠. 규산염 광물은 주로 Si와 O가 메인이니까. 가는, 규소는 반도체 소자의 재료 맞죠? 규소가 순수 반도체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그느드 21번의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22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바람에 의해 해류가 발생한다. 이건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준 거네요. 육상식물이 광합성 과정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러면 이거는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권이 식물에게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문장은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러면 A는 기권과 수권 간의 과정이고 지금 B가 생물권과 기권이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2가 기권이고 A는 기권과 수권 사이이기 때문에 1이 수권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1은 수권, 2는 기권, C는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쓰나미 좋네요. 쓰나미. 그지? 지진에 의해 해일이 발생하면 직권에서 지진이 나는데 쓰나미는 수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에 해당한다. 맞죠? 디귿은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 1은 기권이 아니라 수권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기억. 기억은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식물이 기권에 있는 CO2를 흡수하죠. 그러면 기권에 있는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그죠? 22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23. 지구 시스템의 탄소 순환. A. 화석연료의 연소. 그럼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권으로 이동한다. 기억이 맞죠? B.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되는 겁니다. CO2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고 얘가 이온화되면 탄산이온이 생기죠. 그래서 B를 통해 이동한 탄소의 일부는 탄산이온이 된다. 맞습니다. 물질이 순환하면 에너지의 이동이 수반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답은 그느드 5번 되겠습니다. 자, 24번.
판의 운동과 직권의 변화. 뭐 이런 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지. 이거는 이제 수능에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무조건 나옵니다. A는 뭐야? 일본 해구, 일본 열도, 서비평 경계입니다. B는 뭐야? 산 안드레아스 단층, 보존형 경계입니다. C는 뭐야? 양쪽으로 갈라지는 동태평양 해령,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지? A는 서비평, 수렴형 경계는 멘틀대로의 하강부죠. 틀렸습니다. 니은 B. B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는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봐야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C. 발산형 경계입니다. 해령. 해령은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디귿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5 마지막 문제네요. 어느 지역의 화산 폭발에 대한 자료다. 화산이 폭발해 용암, 화산가스, 화산재 등이 분출되었다. 화산재는 최대 고도 2.4km에 도달해 인근공항이 폐쇄되었고 용암은 주거지역에 도달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직권의 변화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네요. 화산활동이. 기억 맞고요. 니은 대기 중에 화산재.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면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고 연평균 기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 지진 화산의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죠. 지표로 방출되며 발생한다. 25번의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뭐 요렇게 전문항 해설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너희가 고등학생이 돼서 이렇게 많은 문항을 하루 종일 시험 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평이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수능도 이렇게 시험을 본단 말이야. 하루에 다 보지 나눠서 보질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런 시험과 스케줄과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고 시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속된 말로 타임어택에 익숙해져야 돼. 주어진 시간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고 어려운 문제에는 얼만큼의 시간을 투여해서 내가 고득점을 맞을 것인지. 그래서 고등학교 첫 제대로 된 모평은 이게 처음이죠. 3월에 봤던 거는 너희가 아무래도 중학교 때 과정으로 과학을 시험 본 거니까 첫 모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꽤 힘들었겠지만 이런 경험을 한 게 너희들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쌤은 너희에게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의 땀방울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성마이맥 통합과학에는 불꽃남자 NK가 있습니다.